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임재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제 질문부터 하나 시작을 할게요. SNS 하십니까? 네, 뭐, 하죠. 예. 그럼 이게 뭐 본인 사진도 올리고, 이제 뭐 딴 사람 사진도 올리고 막 저는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약간 좀 어느 순간부터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은 좀 가끔씩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 거 보셨습니까? 네, 구경하죠. 당연히 구경해줘. 우리 전망대 식구신데. 그럼 혹시 뭐 퍼가기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뭐 어디다 쓰려고요? 말문이 막히네요, 예. 갑자기. 아니, 근데, 뭐, 관련된 얘기인가요? 오늘 이야기하실 얘기가? 예, 오늘 SNS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퍼가기라고 하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딴 사람이 올린 글, 사진 같은 것들 보면서 이제, 이거 괜찮다, 마음에 든다, 이쁘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공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퍼가기를 잘못했다가 손해배상을 당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예. 타인의 SNS 사진은 본인이 허락하니까 공유해도 된다는 허용을 한 게시물에 한해서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근데도 손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뭐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뭐 무조건 퍼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둔 거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본인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영리적인 사용에?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사례가 있나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옷을 하나 근사한 걸 입고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시태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샵 표시 같은 걸 하고서 거기다가 단어를 같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SNS상에서 그 단어를 검색하면은 그 해시태그가 붙은 사진들이 쫙 뭐 뜬다든지 예. 쉽게 검색의 편의를 위한 건데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나 이 상표 입었어. 그래서 사진 괜찮지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옷 상표를 파는 지점에서 이 사람 옷 멋있게 입었네 그러고 가져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광고성으로 가져간 거죠. 네. 그리고 그 옷을 수입하는 회사에서도 이 사람 봐라 하고 가져간 겁니다. 또 공유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멋진 고객이 있다. 그렇죠. 우리 옷을 입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광고가 된 거죠. 그랬는데 요게 그래서 소송을 낸 거군요. 예,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내 옷을 입고 찍었는데 광고한 건 아니지 않냐. 왜 마음대로 퍼다 쓰냐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퍼간 쪽에서는 아니 네가 공유로 다 해놓지 않았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는 영리적 목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적 목적인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인 거군요. 일종의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해도 좋다고 사전에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SNS 사용자 중 다수가 게시물 공유 설정을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바로 내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예. 예. 사실 내가 공개 설정을 해놨다. 누구든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개 설정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용 방법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정말 정상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과 예.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것 또는 뭐 이걸 갖다 비판하기 위해서 뭐 옷을 줬다고 입었냐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것 그런 것까지 전부 허용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예. 특히 이번 판단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전체 공개로 설정해 놓은 어떤 동의해 놓은 범위 이상이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사진을 어떤 영업에 뭐 이익을 위해서 동의 없이 사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초상권 침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초상권 침해 기준을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기준이라고까지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례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좀 사안은 약간 안타까운 건데 즐겁게 살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너의 민낯을 까발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옛날 사진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찍을 때 당시에는 같이 올리고 같이 찍고 SNS를 공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사이 좋았을 때는. 그렇죠.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런 사진들을 올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아, 요것도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을 하나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그 초상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성명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갖는 권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요? 예,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사진, 남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쓰는 거는 남의 물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 아, 예. 이게 그 뜻이군요. 예. 예. 이때는 물건과 물권은 다른데 이제 물권과 마찬가지라는 건데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해서 물건을 쓸 때 남의 물건을 쓸 때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면 돼요. 예. 바로 동의의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설령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들을 볼 수 있겠죠. 친구가 여름에 자기 놀러 가면서 뭐 내 집 그냥 편하게 써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편하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야 이걸로 돈 좀 벌자고 민박을 돌린 겁니다. 친구가 편하게 쓰라는 집을 예. 그냥 영리 목적으로 돈을 예. 왕창 이제 한몫 번 거죠. 예. 과연 친구가 편하게 써라라는 동의가 내가 그걸로 돈까지 왕창 벌라라는 범위를 포함하는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분 나쁠 그쵸.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혼 사건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그 집을 엉망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집을 정말 이제 동네에서 이제 요거도 먹을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게끔 쓰는 것도 포함하는 거냐라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동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이거 주의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 중에 SNS에 가족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어요. 예. 그 사실 이혼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초상권이라는 거에 배타적 권리성 때문에 동의라는 거, 그 동의의 범위가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촬영할 때는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거 다 동의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예, 틀리다.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 얼굴에 대한 권리는 한 번 동의를 부여했다고 거둬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면서 너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겠다라는 의도로 사진을 올려두면은 그때는 동의했어도 지금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네. 그러네요. 자, 쉐어렌팅이라고 해서 SNS 통해서 자녀 일상 사진 올리면서 육아 고민 정보 공유하는 엄마들도 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온 건데 최근 프랑스 정부에서 자녀 사진을 거리낌 없이 SNS로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경고가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비록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자녀의 그래서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면 그렇죠. 안 된다. 성장한 자녀들의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한 부모를 상대로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재판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자녀 개인정보법에 따르면은 예. 징역 1년형이나 4만 5천 유로 막 6천만 원 정도의 벌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판결이었는데 판결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공고를 한 거죠. 이거 위험하다라고. 예. 그래서 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가 자기 사진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입장 바꿔놓고라는 거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 자녀가 다 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올린 유아기 청소년기 사진 뭐 그것도 귀엽다 그러면서 애가 저쪽 구석에서 실내하고 있는 사진 뭐 그런 거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가보면은 아이를 객체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자기 표현이 서툴고 보호의 대상인 건 맞아요. 일종의 객체가 되는 건데 그건 보호의 객체인 거지 사진을 찍어서 온 동네방네 내보여줄 객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잠재적인 의사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늘 의식해야 된다. 비록 악이지만. 예. 그렇군요. 예. 여기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섬뜩한 얘기긴 한데, SNS에 이제 어린 자녀 사진을 올리면 소아성애자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선 특히 유럽에서는 이 소아성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부분 때문이라도 아이들 사진을 올리는 데는 각별히 조심해라. 특히 이제 뭐 가족의 동선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재력이라든지 그런 게 노출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하고 아예 그냥 특히 이런 성애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죠. 예. 세상이 하도 삭막해져서 그런 걱정까지 또 다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초상권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